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대반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생산 거점을 바꾼다는 이야기인데요. 가뜩이나 국내 상황이 어려운데 이제 대법원 판결도 남아있고 삼바 수사도 있고 상당히 괴롭습니다. 그렇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수사는 한숨 돌린 것 같습니다.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국정농단 사건 대법원 판결은 남아있습니다. 이 와중에 일본의 핵심 소재 수출 규제로 큰 위기를 맞은 이재용 부회장, 한숨 돌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반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먼저 중국 공장을 폐쇄한답니다. 휴대폰 공장 이야기입니다. 자, 중국 언론은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 중국 광둥성 후이저우 공장을 빠르면 9월 폐쇄한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재 청산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이 공장은 삼성전자의 중국 내 마지막 휴대폰 생산 거점입니다. 앞서 텐진 휴대전화 공장도 지난해 폐쇄한 바 있습니다. 중국 공장은 폐쇄합니다. 대신에 인도와 베트남을 뚫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일본의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 규제와 함께 이재용 부회장은 그림을 크게 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텍사스 오스틴에는 삼성 공장이 있습니다. 96년부터 가동 중입니다. 이것에 대한 투자를 늘립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영상으로 말씀드렸죠.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헬기를 타고 가다가 아니 도대체 저건 뭐야? 이렇게 외친 적이 있습니다. 삼성 공장이었습니다. 삼성 반도체 공장. 이례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격찬했던 그 이상한 건물. 자, 이런 분위기가 이재용 부회장에게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일본이 한국의 핵심 수출을 규제하더라도 미국에서 공장을 하게 되면 자유롭습니다. 자유를 찾아 USA로 이재용은 가는 걸까요? 아무튼 미국 진출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중국 공장을 이렇게 폐쇄하는 것은 이유가 다 있습니다. 지금 중국에서는 인건비가 상당히 올랐습니다. 과거의 중국이 아닙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삼성전자의 휴대폰이 중국에서 지금 큰 인기가 없습니다. 샤오미, 화웨이, 중국의 저가 브랜드 공세에 시달려서 삼성의 휴대폰 시장 마켓쉐어가 줄고 있습니다. 이럴 거면 굳이 중국에서 생산할 필요가 없지요. 그래서 삼성전자 휴대폰 공장 철수설이 나오고 있고 아마도 빠르면 9월쯤 완전히 휴대폰 공장은 철수할 것 같습니다. 자, 대신에 베트남과 인도가 대안으로 여겨집니다. 지금 베트남 경제는요, 거의 삼성전자에 의존하고 있다고 할 정도로 삼성의 힘이 막강합니다. 자, 지난해 베트남의 GDP, 국내 총생산이 2,800억 달러인데 그중 27.6%, 657억 달러, 77조가 바로 삼성이 베트남에서 올린 매출입니다. 거의 베트남 경제의 4분의 1 이상을 삼성전자가 받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금도 쌉니다. 인건비도 저렴합니다. 지금 삼성 반도체 공장, 베트남 공장은 거의 절반 정도를 소화하고 있는데 더 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인도입니다. 인도 노이다, 첸나이 등에도 휴대전화 가전제품 생산 라인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인도는 그야말로 무한한 시장 경쟁력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인도에서는 중국과 달리 중국의 휴대폰 경쟁력은 약합니다. 무주공산까지는 아니지만 삼성전자의 매출이 계속 늘어날 수 있는 가장 희망이 큰 그런 시장입니다. 인도 인구도 엄청납니다. 그래서
자, 지난해 노이다 공장, 인도 노이다 공장을 정설하고 연간 6,800만 대인 현지 스마트폰 생산량이 2020년 말까지는 1억 2천만 대로 거의 2배가 늘어납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이제 중국 공장을 버리고 베트남과 인도로 갑니다. 공장은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미국 진출입니다. 자, 일본 정부가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를 강화하자 이재용 부회장의 고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생산 거점을 옮겨야겠다. 그러려면 일본의 수출 규제에서 자유로운 희망의 장소 USA입니다. Made in USA면 이런 규제는 의미가 없어집니다. 트럼프가 가만 놔두겠습니까? 자, 일본발 리스크에서 자유롭기 위해서 이재용 부회장은 미국 진출을 가속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는 미국 텍사스 오스틴의 시스템 LSI 전용 공장인 S2 라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96년 미국 오스틴 반도체 공장을 건설한 이래 지금까지 약 19조 6천억 원 이상을 투자했습니다. 약 22만 평 규모 공장에서 3,000명가량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좋아하겠죠. 자, 삼성전자는 지난해 초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에 가전공장을 세웠습니다. 지난 6월 말 트럼프 대통령이 방안에 대미 투자를 요청했습니다.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 제고를 위해서 텍사스 오스틴 반도체 공장에 추가 투자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2017년 텍사스 오스틴 반도체 공장에 이미 1조 7천억 원을 추가로 투자하겠다고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설비 투자가 더 늘어납니다. 삼성전자의 꿈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불안정한 일본발 리스크를 안느니 미국 공장, 반도체 공장을 강화하면 어떻겠느냐. 이럴 경우 대한민국이 고용이나 투자에서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이거를 자초한 사람이 누군지는 여러분 아시겠죠? 자, 삼성전자는 지난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 때 가장 앞장서서 미국 투자를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이제 더 이상 인건비나 이런 걱정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마도 우리나라보다는 미국 투자가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는 이미 대미 투자와 관련해서 진행 중인 것은 그대로 집행하고 추가로 더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 재계관계자 말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변화에 기민하게 대처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단기 현안 대처에 급급하지 말고 글로벌 경영 환경 변화의 큰 흐름을 파악하는 안목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장기적 대책을 사장단에 주문했다고 합니다. 이번 일본의 수출 규제로 일본 리스크가 있는 것은 과감히 줄이겠다. 그리고 생산 기제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점검하겠다. 역시 기업은 자유를 찾아서 가야만 합니다. 중국? No. 한때는 중국이 참 좋았습니다. 왜냐? 중국은 시장이 참 큽니다. 그리고 중국 공장도 채산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인건비도 오르고 중국 정부의 규제도 있고 또 중국에서 생산하는 것은 일본이 수출 금지하면 똑같습니다. 한국이나. 그렇다면 이왕 이렇게 된 거 미국으로 가자. Made in USA를 만들자. 자, 이재용 부회장이 글로벌 생산 거점에 대해서 큰 그림을 다시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있는 대기업도 지금 쫓아내고 있다는 그런 비판도 나옵니다. LG전자, 삼성전자 이러다가 한국을 버리고 미국으로 떠나는 것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이미 베트남, 인도는 성황리에 공장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더 비중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삼성전자는 잘 되겠지만 대한민국은 어떻게 될까요? 이게 다 위정자의 잘못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그런 시점입니다.
진성호의 직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